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타는 듯 쓰리고 조금만 먹어도 체한 듯 답답하니 차라리 굶는 게 낫겠어요. 진료실에서 68세 김정자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쭌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님, 양배추 드셔보셨나요? 그러자 김정자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양배추즙을 2달이나 먹었는데 제 위는 더 쓰리고 잠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대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 건강이라고 믿지만 정작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재료들이 더 강력하게 위를 보호하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그냥 고통을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해 손으로 배를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속쓰림 때문에 깨어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보다 훨씬 강력하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3가지 식재료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온 62세 내과 전문의 박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를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꿔줄 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서울, 부산, 대구, 작은 시골 마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이 모이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험이 이어지고 정보와 응원이 모이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위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양배추입니다. 예전부터 속이 쓰리면 양배추즙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배추는 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키고 궤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이 흔히 찾는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양배추즙 제품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위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꾸준히 드시지만 안타깝게도 양배추즙만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몇 달을 먹었는데 증상이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불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양배추가 분명 좋은 성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질환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점막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위 안에 사는 헬리코박터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해줄 수는 있어도 과다한 위산 분비 자체를 줄이거나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역할은 미미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에서 오는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배추 하나만 믿고 모든 위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배추즙을 2달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속쓰림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자주 차서 외출할 때 불편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양배추 자체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양배추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까지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양배추만 먹다 효과가 없자 실망하고 다시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도 장기간 먹으면 부작용이 있고 위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위 건강은 한 가지 식재료나 약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고 특히 음식은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위산을 중화해주고 어떤 것은 세균을 억제하며 또 어떤 것은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위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역할을 해내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위 건강에 있어 감자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위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속이 쓰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자는 이런 산성을 중화시켜 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탄수화물 식재료가 아니라 위를 진정시키는 자연의 약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감자의 놀라운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수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 쓰라려 자주 잠에서 깼고 밥을 먹고 나면 늘 체한 듯 답답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금세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감자즙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깼던 속쓰림이 사라지고 밥을 먹어도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위산 과다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감자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 덕분입니다. 감자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 성분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손상된 위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감자를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싹이 난 감자나 껍질이 초록빛을 띠는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감자를 생으로 갈아즙을 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감자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드시려면 조리 방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를 쪄서 부드럽게 으깨 드시거나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삶아 드시는 것입니다. 감자국이나 감자죽도 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위를 감싸주는 음식이 됩니다. 반대로 감자를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양념을 하면 위 건강에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감자는 단순히 위산을 중화하는 역할뿐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위 점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조절해 위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자는 위가 약한 분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감자를 위장 질환에 활용해 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위염 환자에게 감자즙을 권장하는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자연치료 클리닉에서는 감자를 활용한 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자가 가진 성분과 효과가 오랫동안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감자는 위산을 중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며 소화를 돕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식재료입니다. 양배추가 위 점막 재생에 도움을 준다면
감자는 위의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따라서 평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감자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양배추보다 강력한 두 번째 식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와 같은 배추가 채소이지만 브로콜리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위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도 위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나아가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은 보통의 약이나 음식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하면 헬리코박터균의 활동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 싹을 매일 먹은 사람들의 위 점막에서 헬리코박터균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었는데 약을 드시면서도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셨는데 몇 달 후 재검사에서 균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예전보다 속이 한결 편해졌다며 브로콜리를 꼭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균 억제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위 점막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이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노화로 약해진 위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가능한 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1분 정도만 데쳐 샐러드나 무침으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프로 끓여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수프는 부드럽고 따뜻해서 위에 부담이 적고 다른 채소와 함께 넣으면 영양 밸런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국에 브로콜리를 넣으면 위에도 좋고 맛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는 서양 채소라 낯설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식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추나 시금치 대신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나물처럼 무쳐도 되고 고기와 함께 볶아도 영양가가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컵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브로콜리를 드실 때 위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훨씬 강력한 위 보호 효과를 가진 채소입니다. 위 점막을 지키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며 노화로 약해진 위에 항산화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양배추가 기본적인 방패라면 브로콜리는 그 방패 위에 갑옷을 입히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보다 더 강력한 세 번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재료일 수 있는데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 귀하게 여겨진 약재입니다. 이름 그대로 달콤한 맛을 내는 뿌리인데 한약을 지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치유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위와 관련된 질환에서 감초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 성분은 위 점막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위산에 자극받아 상처난 점막을 덮어주고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위염이나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감초 달인물을 권하곤 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감초 추출물을 위궤양 보조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감초가 위 점막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헬리코박터균 억제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감초가 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료실에서도 감초 덕분에 증상이 완화된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72세 윤영자 할머니는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며 매일 약을 드셨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소량의 감초를 차로 끓여 꾸준히 드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위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식사 후 불편함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약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지만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진 것이죠. 그렇다고 감초를 무조건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초는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리시리진 성분이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깨뜨려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5지 정도 작은 티스푼 반 숟갈 분량을 달여 차처럼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감초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로 끓이는 것입니다. 감초 뿌리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이면 은은한 단맛과 함께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추나 생강과 함께 달여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보호 효과는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위장 질환은 너무 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스트레스, 그리고 약물 사용까지 겹치면서 위는 늘 혹사당합니다. 이럴 때 감초는 지친 위를 달래고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드시면서 장기적으로 위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초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염증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한 소화기 전반에 진정 효과를 주어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올바른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보다 강력한 세 번째 식재료, 감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어떤 분들은 이런 좋은 식재료를 챙겨 먹고도 위가 여전히 불편한지 실패 사례와 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자, 브로콜리, 감초 같은 식재료는 분명히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좋은 식재료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바른 이해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흔히 퍼져 있는 오해를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위가 쓰리면 무조건 약국에 달려가 위산 억제제를 사 먹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좋아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약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됩니다.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줄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매운 음식과 술만 끊으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위를 보호하는 음식은 따로 있고 올바른 식습관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분은 술과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었지만 밤마다 늦게 식사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험 증상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식습관 전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양배추즙만 먹으면 위가 다 낫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위 질환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김영자 씨는 양배추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달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 생활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김 씨는 크게 실망해 이제 뭘 믿어야 하냐며 좌절하셨습니다. 문제는 양배추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좋다는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감자든 브로콜리든 감초든 모두 적절한 양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브로콜리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초 역시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 꾸준한 습관이라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큰 장애물입니다. 위염이 오래되었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75세 어르신이 수십 년간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다가 식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음식을 챙기면서 증상이 크게 호전된 사례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처럼 실패 사례와 오해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위 건강은 약이나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다양한 식재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식재료들을 생활 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감자, 브로콜리, 감초. 이 세 가지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고 생활 속에 녹여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를 위 건강에 맞게 먹으려면 조리 방법이 핵심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강한 양념으로 볶아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쪄서 부드럽게 으깨 먹는 것입니다. 감자죽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감자죽을 한 그릇 드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혹은 삶은 감자를 간단한 간식처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과 자극적인 조미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랍한 성분을 최대한 살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성분이 파괴되므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1분 정도만 넣어 색이 살아있을 때 건져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브로콜리를 간단히 소금이나 참기름에 묻혀 나물처럼 드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감자와 함께 수프로 끓이면 위에도 좋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초입니다. 감초는 약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 반 숟갈 분량 정도를 물에 넣고 은근히 달여 차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추나 생강과 함께 달여 드시면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 불량과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식사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늦게 폭식하거나 급하게 식사를 하면 위는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늦은 밤 야식은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과식보다는 소식을 실천하는 것이 위에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위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정도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나친 카페인과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스트레스만 줄여도 속쓰림이 반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감자는 부드럽게,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감초는 적정량을 차로.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재료와 생활 습관이 합쳐질 때 비로소 위 건강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결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식재료, 감자와 브로콜리, 그리고 감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만 떠올리지만 사실 양배추보다 훨씬 강력하게 위를 보호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감자는 위산을 중화해 속을 편안하게 하고 브로콜리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며 감초는 위 점막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지친 위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감자는 부드럽게 조리해 드셔야 하고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성분을 살려야 하며 감초는 소량을 달여 차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가 더해질 때 위 건강은 진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두 가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균형 있는 식단과 꾸준한 습관이 모여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식재료를 꾸준히 챙기신다면 속쓰림이나 위염으로 힘들어하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마다 위가 아파서 잠에서 깨던 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밥을 먹고 나서 늘 더부룩하던 분들이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건강은 단순히 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식사가 즐거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면 활력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병력이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는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회복을 도와줄 올바른 음식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자, 브로콜리, 감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소 속쓰림이나 위 건강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또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식재료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가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